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웃을 때 아니죠? 경제부터 살려보겠습니다. 경제.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지났군요. 네, 중요한 빨리 얘기 하다 좀 보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 또 오늘도 하고 있더라고.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완전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머리 아주 시원하게 잘랐죠?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해서 기분 좋고요. 네. 우리 동네 이발관 10번 자르면 한 번 무료입니다. 네. 그걸 드디어 사용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네. 쿠폰 모으고 포인트 쌓고 맞습니다. 10번 가면 한 번 무료. 그래서 경제도 뭐 어렵고 가기도 어려서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 회복금 꼭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의 가슴을 파더군요. 네. 네. 뭐 25만 원? 10억에서 100억 달라고 그러지 뭐 주면 되지 뭐. 네. 누가 10억이나 100억 요구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1인당 25만 원. 네. 그거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고 예. 호소하는데 그 단 하나의 공감이나 연민도 없이 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아노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장에 있다가 광화문에 하겠다는 태극기 110억짜리 110억짜리. 그것도 맞아요. 막으세요. 예. 네. 그거 25만 원이면요. 그거 4만 4천 명인가 줄 수 있는 돈이 네. 그런 돈들이 지금 세고 셌잖아요. 네. 작년에 세수 펑크 56조 그거면요. 25만 원 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 들거든요. 네.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네, 너무 맞습니다. 속세 단답형입니다. 방금 네. 기자회견 한 거 맞죠? 고속도로 예. 국정농단 문제 제기한 지가 1년 됐어요. 아, 네. 서울 작년 양평 이맘때 고속도로. 제보 와서 막 목소리 높였잖아요. 와, 맞아요. 벌써 1년 그래서 됐어. 요거 오늘 민주당 국토위원들 거의 전원하고 양평 주민들 또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안진걸들 다 총출동해서 아니 소장님, 이거 잠깐만 다시 그 고속도로. 저 이건 진짜 크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쏙 들어갔어요. 얘기가 없어요, 별로. 예. 일단 저 이거 진짜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양평군은 얼마나 참 무서운 짓을 하고 있냐면요. 양평군 관내 관광 안내도에 아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정지 강상면으로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땅 있는 곳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관광 안내도에 심어놨어요. 심어놨어, 그렇게. 벌써? 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이거 사실 아니, 큰 소장님, 거잖아. 이거 진짜 큰 건이고 정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정치생명근 온희룡 씨는 또 갑자기 여당 대표까지 나오대요. 예, 윤석열 걸었는데.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예, 이걸로 마음을 얻은 거죠. 그렇게 예. 보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메모를 있다가 백지화하라고 누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얼른 놀래갖고 고개 한번 쳐들더니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이래 갑자기 백지화 너무하지 않았더니 이재명 나오라고 해. 나랑 한판 붙자 그래. 그래 졌잖아. 아니 그 이재명 이거 그때 당시 이슈 알지도 못하는 사람. 문제제기는 안진걸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재명 나오라고 그래. 예. 제가 나갈게요, 네. 원장관님. 소장님 아무튼 이 건 큽니다. 네. 이 건 진짜 커요. 농담 아닙니다. 이 건은. 그러니까요. 제 10번 머리 한번 깎고 무료로 네. 깎고 기분 좋아서 그랬는데 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뒤에 거 다시 넘어갑니다. 예. 아니 뒤에 거 아까 아니, 하다 뒤에 말았잖아.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뭐예요? 포함해서 국정조사하고 아, 김건희 종합특검에 김건희 이 내용이 종합특검.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이 아. 발의가 됐습니다. 네네. 명품 뇌물빼기라든지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양평 공지구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 하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 그래요? 신경을 씁니까? 예, 그럼요. 옆 사람을. 예.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또 경제의 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게 7월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일종의 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제도였는데 그게 7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2달간 연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전에 시행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정부가 발표해서 일종의 그 정책이 실행되어 있는 걸 연계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처음 봤는데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보통 6개월 단위라 1년 단위로 시행일자를 끊거든요. 네. 그런데 2개월, 2개월로 연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종부세를 이래 부과하겠다, 무슨 뭐 가계부채를 규제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정책을 도입하고 하는데 그 시기가 7월에 시작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2개월 미룬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서민들이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대출 규제를 좀 연기하겠다 이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건설회사들이 최근에 부동산 PF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DSR 규제를 2달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점에서 주목하고 싶은데 뭐냐면 결국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시행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PF라는 게 건설회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분양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이러니까 사실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은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사업을 잘 못한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불거지고 커지려고 하니까 가계부채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사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사실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네. 구조조정을 안 하면. 네. 그런데 지금 가계를 계속 푸시해서 그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를 조이지 않을게. 네. 이런 함의가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인사말은 다 날라갔고요. 네. 와. 네,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 네. 버퍼링 때문에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네. 스트레스 DSR이 일단 뭡니까? 이게 뭐예요? DSR은 뭐냐면 Debt Service Ratio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계부채 총량을 그러니까 가계부채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규제하는 건데 전체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을 제가 받잖아요. 네. 거기에서 원리금 상환이 있잖아요. 매년 상환하는 게 그게 저의 소득의 40% 이상이 대출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대출을 받게 만드는 게 DSR인데.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뭐야? 근데 여기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 변동성이 크잖아요. 갑자기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놨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그래서 금리 낮을 때도 일정률의 가상금리를 적용시켜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은 네. DSR보다 오히려 대출 받기 더 어렵게 만든 제도구나. 총량이 줄었어요. 대출한도 좀 적게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음. 변동금리, 그러니까 저금리 때 변동금리를 통해서 가장 낮은 금리 때 막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오니까 너무 힘든 그러면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어떤 그렇지. 거냐면 개인들은요 계속 대출 많이 받고 싶고 그렇지. 저금리 때 막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감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계 부도나고 그게 늘어나면 이제 국가가 휘청거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자고 만든 제도가 스트레스 DSR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2개월 유예를 시켰어.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건설사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거 가게들 힘들더라도 니들이 빨리 대출 받아가지고 건설사 힘든 거 빨리 같이 너네가 짊어져 부담 이런 그렇죠. 차원이라는 그렇죠. 거지. 그거를 정부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고요. 심각하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면 지금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증가하지. 그래서 1번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불안 요소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계속 정부는 오히려 불을 지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근데 저렇게 되면 가게는 더 어렵게 되고 네. 일종의 부동산 PF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반대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님 인사말 다 날라가 다 버렸어요. 날라갔어요. 이발 속한 이야기 다시 하지 마세요. 10번 해갖고 아이 그게 무료가. 아니라, 아이 됐어 시간 없어. 무슨. 아이 그만해. 그래 다 봤다고 해. 그래. 아니 봤대. 네. 봤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소장님이 아까 전에 1부 때 약간 주무시더라고 피곤하신지. 그래서 오늘 아. 응원하는 슈퍼챗 좀 보내주시면. 기자회견 네. 하고 왔는데 기자회견.
네. 참 저도 이러고 1년째 다니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예. 네. 자 단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체육 MC님하고 우리 매부리님들이 저를 엄청 칭찬 줄 거라 봐요. 뭐예요? 자 오늘 또 스팸 문자 몇 개 받으셨어요 다들 영진 쌤 다. 무슨 스핀? 불법 스팸 문자. 이거 보내주십시오. 엄청 많아요. 요새 네. 주식 투자. 주식 투자 관련해서 너무 네. 많이 와요. 네. 그거 전부 사기인 거 알죠? 좀 그렇게 막 몇 퍼센트 이득 주는 걸 왜 문자로 알려줍니까? 자기들이 하지. 지 돈 다 내불지. 대출 그렇지. 받아서 내불고 친구들 돈 끌어갖고 내불면 되지. 그럼 떼돈 벌 텐데. 맞아. 그거 다 사기라고 소울사이버 수사대님이 매부리님들이 계세요. 우리 매부리에서 제가 여러 번 그 사기 경고 줬잖아요. 네. 고맙다 연락 왔어요. 다 사기다고 계속 이야기해달래요. 내 너- 번호 어떻게 알았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음. 경찰에 수사를 하고 왔어요. 온 국민이 불안하다.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국민들이 스팸 불법 스팸 신고만 1억 건이 넘어요. 너무 많더라고 근데 진짜. 이 1억 건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도 스팸 신고하다가 질려갖고 보내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제 핸드폰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 가져라 이 새끼들아. 그냥 갖고 가. 야, 번호 갖고 가 이 새끼들아. 문자 보내 이 새끼들아. 아이고 니들이 지치지 내가 지치냐? 처음에 스팸 신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 놈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참여연대랑 민생경 가갖고 경찰청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역시 이 정부가 무능하더라고. 그때서야 이제 조사한대요. 어디서 일이. 근데 전 국민의 문자가 털렸다는 건요. 정부 사이트가 떨렸거나 통신 3사 아니면 대형 SNS가 뚫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 모든 국민한테 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루에 몇 천만 개가 온다는데요. 스팸 문자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응 역시 아유. 잘했죠. 대단하십니다. 네. 이건 참 잘하신 또-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 힘들어서 영화관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1,000원씩 3번 올렸잖아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흑자 전환했네. 멀티플렉스 대기업 3사가. 근데 주말에 15,000원이거든요. 와. 4인 가족 가면 10만 원 듭니다. 와. 우리 비싸다. 서민 중산층들 유일한 여가가 등산하고 영화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멀티플렉스 3사가 대기업 장악했잖아요. 통신사 이런 데처럼. 그래서 담합으로 폭리를 차는 거 아니냐. 공정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진짜 아이고. 생활 너무 밀착형이야. 재밌어. 예. 티켓 가격이 가격 15,000원. 너는 나에게 나에게 모욕감을 모욕감을 줬어. 줬어. 이거 줬고요. 네. 그래서 티켓 가격 인하해라.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이거 그거네요. 영화 영화 예, 대사를. 다 영화 저 야, 이거 참여연대 피켓인데 참 아. 센스 있죠. 간만에 예. 아주 센스를 총동원하신 예, 것 올해 같습니다. 30주년 된 참여연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쿠팡도 또 신고했어요. 쿠팡은 와우 또요? 멤버십이라고 해서 2,000원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쿠팡 로켓 배송 회원인데 2,000원대 시작했는데 갑자기 쿠팡 플레이 끼워주고 쿠팡 이츠 끼워준 다음에 8,000원 가까이 네, 이상한 거예요. 네. 끼워 팔기다. 그리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해서 제가 신고했는데 네. 쿠팡 요즘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3번 네. 개처럼 뛰는 쿠팡 지원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네. 뭐예요? 오늘 단답형입니다. 사람 잡는 로켓 아유, 배송. 이거 정말 너무 슬픕니다. 이거 뭐예요?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지난 5월 말에 잘 보시면 뭐예요? 예, 확대해 뭐죠? 주세요. 네. 5월 말에 네, 뭐예요? 저녁 8시 반에 이제 출근해서 아침 7시에 일하는 쿠팡 기사님이에요. 새벽 배송이잖아요. 예. 7시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0.5% 손실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200건 중에 하나라도 7시가 지나면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요. 무섭죠. 무섭네. 근데 쿠팡 자기 직원 아니는데 자기 쿠팡 직원이 이렇게 카톡으로 지시를 내려요. 아니 그러니까 저 보면 이걸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쿠팡 직원이요. 그 받는 사람은. 쿠팡 택배 기사님이요. 근데 근데 대리점을 통해서 고용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쿠팡에서 직원이 아.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아니네. 저렇게 이게 지시를 보내- 하잖아요. 예. 아니 보내는 사람이 택배 기사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노란색이 보내는 사람이잖아. 내 핸드폰. 아 그렇죠. 저분이 택배 이제 기사고. 기사님이야. 네, 이게 쿠팡 플렉스가 음. 일종의 이제 쿠팡 그 택배 캠프예요. 네, 거기서 아이고 6시 전에 끝나면 물어봐요 기사님한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많이 남았다. 7시면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최대한 하고 갈게요 그래. 그래도 빨리 좀 달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너무 슬퍼. 이분이 5월 말에 가로사한 분인데 아유. 개처럼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여러 번 보내요.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5월 아, 말에. 그래서 충격이네. 누군가는 새벽 배송 이용해야 돼요. 그래? 저는 아이고. 이해해요.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나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아. 새벽 배송 이용했는데 그분이 저렇게 밤새 뛰고 개처럼 뛰다가 개도 저렇게 뛰면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우리 반려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쿠팡은 직원이 아니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아유. 쿠팡 차에, 쿠팡 옷에, 쿠팡 물건을 쿠팡 저렇게 직원한테 지시를 받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밤에 10시간을 뛰면요 사람이 죽지 않겠어요? 네. 아이고. 뭐 아예 새벽 배송을 없앨 수 없다면 차량동을 없앨 수 없다면 뭐 4시간 하고 푹 좀 쉬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5시간 하고 바로 시간 나거나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쿠팡도 아무리 대리점에 맡겨놨다고 하지만 그 택배사들의 노동으로 본인들이 큰 돈을 벌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네. 유가족들까지 나서서 쿠팡 앞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장 주력하는 경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감세. 예. 부자 감세, 그중에서도- 또 감세. 그 중에서도 상속세인데요. 네. 또 감세하는 예, 거예요? 예, 상속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뭐냐면 2023년도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낸 사람들이 신고 인원이 18,000명입니다. 자, 2023년에 18,000명. 예, 그러니까 네. 2번을 한번 보시면 18,000명이 냈는데요. 네. 상속 재산이 그 전체 금액이 39조 원이에요. 음. 그 중에서 납부세액이 6조 원이어서 실효세율이 16%입니다. 아, 상속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높다. 50%라고 그래서. 네네네. 왜냐하면 OECD 평균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럼 최고세율이 높잖아요. 높지. 근데 이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2,9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최고세율만 비교하면서 최고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건 3,000명, 2,900명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우리 그럼 그게 아마 얼마 정도 돼요, 재산이? 30억 원 이상의 상속 금액이 아니, 그 3,000명이. 3,000명이요. 어. 아니 그거는 그럼 뭐 상상도 엄청- 못하지. 엄청나죠. 아, 상상도 엄청나죠. 못해. 네. 아, 그 우리가 상상할 거 접근할 수 없는 액수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예를 들어서 2만 명, 뭐 3천 명 이분들의 상속세로 해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하반기 때 뭐 법률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궁금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지금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왜 이렇게 혈안이 돼서 이 상속세를 낮추려고 하지? 어. 물론 가업 승계나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 좀 의심갔냐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난 혹시 이 사람들 상속 재산 많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정책 막 얘기하는 사람들. 어. 예를 들어서 뭐 경제부총리, 어. 정책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에이, 이건 다 설마. 공개된 자료니까. 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 재산을 한번 볼까요? 이걸 보시면 3번을 잘 안 한번 보시죠. 보이는데. 3번을 보시면 이분이 전체 자산이 42억 원을 들고 있는데 네. 현금성 자산이 30억 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나중에 자산이 더 붙고 아이들한테 자산을 너무 상속을 줄 때 무조건 상속세 대상입니다. 그것도 최고세율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최고 30억 원이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일단 대상자예요. 본인도 해당이 돼요. 일단 대상자. 더 심각한 건 다음에 한번 보시죠. 성태훈 실장 한번 볼까요?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은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냐면 일단 아파트가 2채를 들고 있습니다. 40억 원. 네. 그래서 전체 부동산이 100억 원. 와, 부자네. 이고요. 돈 진짜 많다. 심지어 현금성 자산을 40억 원 들고 있어요. 와, 부자네. 여기도 대상이네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매우 대상자지. 이분은 매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어. 네. 그래서 이분이 종부세 지금 폐지에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예. 계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 여기에만. 본인 종부세 깎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안 소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 종부세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한 네. 제출한 김은혜 의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어. 부동산 야, 대재벌입니다. 엄청 부자야. 200억 원을 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일가가. 엄청 부자야. 이 많이 그러니까 알려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물론 저는 그런 의심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겠다. 네. 그런데 본인의 혜택인 거는 분명 얘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다주택자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나 아니면 정책 위반자들이 다주택자 누가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엄청 깼다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지점이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 규제 법안을 냈는데 깼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니네도 그렇게 하면서 왜 다주택자 뭐라고 그래?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주택자 규제 법안은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나 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완화해주고 상속세를 인하해주는 정책을 내는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희한해. 아 그것도 그렇네. 희한하다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김남국 코인 사태 터졌을 때 김남국이 코인 관련한 법안 발의했냐 안 했냐 막 난리 났었거든. 이해 충돌이 있었냐 없었냐. 그때는 막 그 한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난리 났었는데 그쵸. 지금은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으면 본인이 최소한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아 근데 알아야 이 상속세 얘기 다룰 때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 댓글 여론상으로도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거 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사실 그 첫 출발선은 좀 같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너무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상속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어쩌면 나도 상속세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 아, 희망회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떤 경제 정체적이나 사회적 평등,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혹시 상속세를 낼까봐 이런 사실 두려움을 계속 조장되고 있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상속세를 사실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비판이 타당해? 야 최욱이 너는 새끼야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 없지라고 하는데 저는 죽으면 전액 사회 기부해요. 이거 상속세가 아니라 나는 전액 다 주고 간다고. 오, 100% 상속세를 내는 거네요. 나는 100% 상속세를 내는 그렇죠, 사람이야 그렇죠. 심지어.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칭찬의 대상이지 그걸 갖고 비판하냐.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산 가액이 많이 올라서 일종의 중산층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낮춰주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곰곰하게. 자산도 가격이 올랐지만 그러면요. 소득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보다 뭐 예를 들어서 임금도 올라갔고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세도 낮춰주죠. 왜 자산이 올라간 건데 자산세만 낮춰주고 왜 소득세는 안 낮춰줍니까? 안 낮춰줘.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쉽게 말해서 이런 제품 가격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훨씬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럼 중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도 낮춰달라고요. 왜 재산세만 낮춰주냐고요. 그 이상해.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노동에서 번 돈은 세금 다 내야 되고 사실 이 불로소득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재산 관련한 증식에서는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야 사람들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사적 소유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출발선을 최대한 공정하려고 상속세를 다 물립니다. 다 물리는데. 다만 이제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지금 자 이렇게 상속세, 종부세 이제 마구 깎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득을 봐요. 윤석열 부부, 성태윤 정책실장, 안철수, 그다음에 여기 김은혜, 그다음에 이 최상무. 보통 그럼 이해관계자들은 빠져야죠. 그렇지. 근데 본인이 노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들이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대요. 무슨 종부세 상속세 발목을 잡습니까? 재벌 오너들이 이게 싫은 거죠. 네. 슈퍼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수가 50조 펑크 내니까 방금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 잘하셨네. 부가세 이야기. 이자들의 정책이 뭔지 아세요? 지금 부가세 인상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결국은 세수 펑크를 어디서 메울 거예요? 노동자지. 근로소득세 비중 올라갔죠? 그 다음이 노리는 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올리겠다는 게 지금 10% 매기잖아요. 줄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서민들 노동자들 너무 힘들어 부가세 좀 줄여주세요가 아니라 부자들 다 깎아줘가지고 돈이 없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니들이 다 n분의 1로 모든 제품 서비스할 때 10% 내던 거 11%로 내를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연구하고 있다. 이 정권 안에서요. 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속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내 친한 사람이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정말 슈퍼리치가 아니고는 거의 네. 시가 20억 집이어도 1년 종부세 내는 거 보면 10만 원 안팎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종부세를 도저히 못 내는
뭐 노부부가 계시다, 소득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은 그런 이제 부분에 좀, 대해서는 네. 저희들은 조금 더 감면해주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상소할 때나 증여할 때나 맞습니다.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내기하거나 네, 그 네. 대책을 세워드리자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은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부자 슈퍼리치들 위해서 정권이 막 목숨을 걸고 네. 경제는 다 망해가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 민생복지연금 죽어도 안 준다는 사람들이 1인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혜택 주는 건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아니 그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관련해서 아니, 뭐 그렇게 째려 보세요? 요즘 경로한 이광수 요즘 경로가 화가 하시네. 늘었어요. 아, 이 대표님.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향성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감세라든 건 누군가 말씀하시듯이 누군가를 또 그걸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너무 뭐라고요? 일방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처럼 무주택자라든지 서민들한테는 지금 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핵심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대출하고 전기세 깎아주겠다는 전기요. 거예요. 예. 손님이 없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전기세를 깎아줍니까? 네. 그리고 그런 돈으로 25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빚으로 또 빚으로 막겠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일을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 경제를 물려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정책이 굉장히 안타깝다. 네. 예, 그 말씀을 꼭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야구 선수 임창용 닮았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예, 그런 얘기 좀 듣습니까? 나는 그 닮기는 누가 했다. 임창용이 누군지를 몰라서. 임창용 예, 선수? 제 야구를 잘 몰라서. 예, 예전에 아, 듣긴 했습니까? 예. 언더스로우 선수 있고요. 이제 이관 대표님 선글라스 끼면 탐 크루즈를 닮았죠. 아, 탐 크루즈요? 네, 상당히. 아니, 두 분은 진짜 친하신가 보네. 아, 탐 요- 크루즈까지 해줍니까? 요즘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 아주 아니, 친하시네. 아까 전에 댓글로 우리 소장님도 약간 요즘 선동열 닮아간다는 얘기 있어요. 아, 진짜 살이 아, 쪄가지고. 그래요? 기아 패밀리네. 탐 아무튼- 크루즈까지 해주는 것은 이거 설득력이 있을지 예전에 모르겠네요. 선글라스 끼니까 그때 뉴스 공장에 선글라스 끼었는데 댓글에 탐 크루즈 닮았다는 댓글이 마스크까지 많았습니다. 쓰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아, 예. 둘이 친하네. 아, 대단히 친한 분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엄청난 민생고로 시달리는데 불법 스팸이라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